세상 그 어디에도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오늘은 한때 아파트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지익산업센터, 이른바 지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주택 규제로 인해 대체 투자 상품이 각광받았던 시기였죠.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다는 장점 덕분에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분양 수요가 폭발했었죠. 당시에는 실사용자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품 노후 자금의 무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자산 손실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매나 급매로 나온 지산을 낙찰이나 매수한다는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지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을 대비해서 이미 분양받으셨거나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버텨야 될까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나 급매로 나온 물건을 저렴하니까 사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볼까요? 고! 오늘 말씀드리는 지산은 1988년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시 인근의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건설했던 시설이죠. 하지만 1995년 민간 참여가 허용된 이후, 특히 2010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 잡았고, 분양 대행사들은 적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어요. 대출 금리 낮고 투자 자격 제한 없으며 초기 자본 적게 들어가는 구조가 매력적으로 작용했었죠. 당시 분양가의 80%, 많게는 신용대출 포함해서 95%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실제로 자기 자본 5%만으로 여러 채 분양받은 투자자들 많았어요. 취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도 주어졌기 때문에 투자 진입 장벽이 낮았죠. 당시 투자자들은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죠. 현재 지산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지방에서는 공실률이 50% 넘는 곳도 많아 공실지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경공매 시장에서도 나오는 물건 많지만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공급 과잉의 문제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 사이 시장에 공급된 지산은 약 20만 호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200곳이 넘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소갈이를 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원과 규제 공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공장 총량제 규제를 받지 않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지원을 등에 업으면서 지산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과잉 공급으로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금리 인상기 대출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수익성은 낮아지고 투자자들에게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하남시, 평택시 등 지산 시행사가 몰려들었던 지역은 공실률 90%에 달하는 곳도 적지 않아요. 천안의 성성동, 차암동, 아산의 탕정면에 건설된 지산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실 문제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되었어요. 고금리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도 쉽지 않은 실정이죠. 왜일까요?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을 누가 매입하려고 하겠어요? 일부 투자자들은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산이라는 상품이 지금처럼 투기판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제도를 정비했어야 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국회에서는 전매 제한, 전대 금지, 입주 승인 제도와 같은 규제를 심의 중에 있죠.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죠.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투기판을 막기에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이 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매도하기 더 어려워질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지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에요. 공실 문제, 투자 실패 사례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제 누가 지산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인식 안 좋고 사업성 떨어지는 상품에 뛰어들 이유도 없겠죠. 자, 그럼 요즘처럼 금리 인하가 시작된 상황에서 경공매로 싸게
아주 싸게 낙찰받으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가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이 분양가는 시행사와 건설사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서 마진 등을 제외한다면 약 7-80% 정도가 실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가의 35에서 40% 수준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나쁜 조건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공실이 지속된다면 추가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매나 급매로 지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까요? 제일 큰 문제는 공실입니다. 지금 지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실이에요. 공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 수익은커녕 고금리 대출 이자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업종 제한을 푸는 겁니다. 현재 지산은 입주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죠. 업종 제한을 완화하면 다양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 제약이 사라지면서 공실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실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수분양자들이 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커요. 최근 생활용 숙박시설도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지산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야 할 거예요. 정부에서는. 투자 실패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지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되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진 상황이라면 한 번쯤 투자 대상으로 검토해 볼 것 같아요. 이 지산이 건설된 곳을 가보면 지산의 입지가 참 좋은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도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싸다고 매수를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투자 물건의 가치는 단순히 가격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임대 가능성, 수익성, 그리고 시장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소규모 공장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필요하실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 주목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직산읍 군동리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입니다. 토지 106평, 건축물 면적 59평, 가격은 3억 5천입니다. 이 매물 북천안 IC에 가까워 접근성 뛰어나고요. 고속도로 진출입이 편해 물류 이동이 탁월하며 공장 및 창고 운영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군서 일반산업단지 북천안 스마트 산단이 인근에 조성 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역 내 집가 상승 가능성 높아 투자 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천안은 공장과 창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돼요. 현재 이 물건은 임대 중으로 매월 최대 1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도 직접 사용 목적으로도 적합한 매물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처럼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입지를 갖춘 소규모 공장 찾기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사실 지산과 같은 투자 물건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행처럼 특정 상품이 뜨고 또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때는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상품이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죠. 하지만 결국 손해보는 건 끝물탄 투자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홍보 문구 떠올려보세요. 월 몇백만 원 수익 보장, 몇 프로 수익률 확정, 따박따박 월세로 안정적인 노후를 해결하세요 등 여러 투자자들을 유혹했었죠.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약속은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투자의 함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법부터 익히셔야 해요. 투자로 자산을 늘리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지키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지산과 같은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 전에 그 물건을 제대로 공부하세요.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단순히 남의 성공 사례를 쫓다 보면 저렇게 하면 나도 돈 벌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실패를 피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레버리지의 위험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과도한 대출은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자산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 실패 사례를 보면 큰 부채를 안고 무리하게 투자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하락장을 잘못 맞이하면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실패는 과정일 뿐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투자에 실패하면 잘 배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굳이 내 피같이 모은 돈을 허공에 날리면서 그렇게 부동산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 이런 실패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발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고 평생 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이에요. 그렇다면 투자 역시 마라톤처럼 긴 여정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콕 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